안녕하세요. 자, 기도의 장소와 관련해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명필은 붓을 안 가리지만 찌기다시는 다 장비빨입니다. 그래서 다도하시는 분들도 딱 보면 처음에 이제 장비부터 구입을 하시고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일단 장비부터 사고 그래서 장비빨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비싼 걸 사라 이게 아니고 기왕이면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뭐 자전거를 하나 배우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냥 뭐 어디 빌려 타지 하고 뭐라도 하나 사면 사람이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게 많이 돈만 안 들면 충분히 그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뽀대나는 재미도 있고 좀 해야지 뭐. 그래서 장소가 사실은 주는 힘도 굉장히 강력해요. 물론 저게 굳이 그런 장소 없어도 마음만 경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결혼식장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집 갈 때 하고, 면접 갈 때 하고, 뭐 시험 보러 갈 때 하고, 마음 자세가 좀씩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칠처가람지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도처 하면 제가 좋아하는 데가 몇 가지 있어요. 성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산, 성스러운 산의 문화. 중국에는 그거를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장. 영적인 어떤 도량, 그래서 영장 이렇게. 그래서 오대산, 문수보살의 오대산,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영파의 보타락가산. 그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아니 뭐 못 가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아미산, 보현보살, 보타락가산은 이제 관세음보살.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스님하고 관련이 되는 데가 이제 김지장 스님의 구화산. 이렇게. 그러니까 터 자체가 아주 좋은 데도 있고요.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터를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새로 개창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능력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붓다가야를 가보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데가, 깨달음을 얻으신 데가 붓다가야거든요. 인도에 중인도 마가다국 예전에 영토에 있었던 붓다가야. 부처님의 가야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가야. 거기 그 동네가 다 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라문 가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터가 움푹 꺼져 있었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꺼진 터에는 명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이렇게 도독한 데, 이런 데가 사람 사는 데지, 이게 움푹 꺼지면 반지하. 반지하가 무슨 명당이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느냐? 그거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난세가 영웅을 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특구로 묵혀가지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있었어요. 전통에도 제일 유명한데 강화도 만이산. 거기서 지금도 소년체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거기서 체화를 하죠. 거기서 이제 하늘불을 이렇게 오목거울을 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불이 붙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혈례, 나력, 고라 뭐 이래가지고 저 삼국사기에 보면 그게 이제 삼산이라고,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 삼산 오악. 오악은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악이 동쪽에 토암산. 토암산 아세요? 경주에? 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석굴암이 있는데 토함산, 석탈해와 관련된 산입니다. 석탈해와 관련된 산.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선도산 잘 모르시죠? 그쪽에 가보시면 거기는 박혁거세 계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 어머니가 선도성모, 선도산의 무당. 여기서 성모라고 하면 신령한 여자인데 이제 요즘식으로 보면 무당입니다. 예전의 무당은 지위가 훨씬 높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당 이러면 좀 그런데 미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군도 무당입니다. 재단의 임금 이렇게 해서 무당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무당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와 관련된 게 이제 선도산. 북쪽에는 금강산이 있고 저 금강산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아니고 경주 북쪽에 금강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지암과 관련된 얘기 나올 때도 보면 거기가 굉장히 신성한 데다. 그게 금강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차돈 목이 떨어진 데가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청경림흉사에서 이차돈이 불교를 일으키려고 죽거든요. 그때 이렇게 목을 베서 탁 했는데 목이 로켓처럼 날아가서 딱 떨어진 데가 금강산에 떨어졌어요. 네.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좋고 뭔가 신령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데는 고성의 금강산. 그 금강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간석기의 금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원간석기 1200년대쯤에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불교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거고 경주 금강산이 더 오래된 겁니다. 경주 금강산이. 그래서 거기는 이차돈의 추모사찰인 백률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자추사라고 하는 절이었고 그래서 금강산을 불교 쪽이 좀 먹었던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쪽에 많은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영험한 산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절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백률사 앞에 보면 진짜 영험한 바위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경주에서 영험한 바위라고 꼽으면 몇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경주 남산 탑골 바위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굴불사 그 바위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영험합니다. 거기에는 큰 공깃돌 같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큐브 같은 생긴 그런 바위거든요. 그게 동떨어져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임금이 백률사 쪽으로 행차를 하는데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났대.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막 들려요. 이명인가 싶은. 그래서 저기를 파봐라 이랬더니 팠더니 사면에 부처님을 새긴 바위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딱 이렇게. 그게 굴불사 바위입니다. 굴불사 바위.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칠불암, 남산의 칠불암 바위. 거기도 사면석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바위에는 그 바위가 최고급이 높으면 다 빼곡하게 불상을 새겨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바위들 진짜 뭐가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남산 탑골 바위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이렇게 삐쭉 이렇게 덩어리로 서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게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에너지가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 대단하게 보냐면 비례석 같은 거. 비례석 혹시 아세요? 황산에 가보셨어요? 그럼 비례석 뭐 이런 거 있는데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뚱맞게 그 자리에 왜 저 바위가 있지? 싶은 바위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주 남산의 칠불암도 그렇고 이 굴불사도 그렇고 전혀 바위가 그냥 한 덩어리가 갑자기 전혀 엉뚱하게 주변에 별로 바위가 없는데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문경의 대승암에 가도 거기에도 사면석굴인데 그거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서 떨어뜨렸대. 선물 떨어지듯이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펼쳐봤더니 거기에 그 바위에 내면에 다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바위가 마모가 많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야 저런 거 많이 새긴 바위면 전부 다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위를 찾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셨지? 그래서 팔자가 잘 안 폈던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후손이 발복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아. 조금 늦었어. 아유, 내가 지난주에만 얘기해줬어도 됐을 건데 조금 늦었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을 찾아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세상에 복을 많이 타고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이거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갖추고 있고 전생에 이제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갖추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사람은 참 힘들죠.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내세 득작불, 뭐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됩시다. 아유, 나 그거 됐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 팔자가 필 수가 없을까? 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BP하려고 나무 밑에 갔더니 재수 없는 나무 밑에 가면 벼락을 맞게 되고 벼락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BP하러 갔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등나무도 그렇게 구불구불하는 이렇게 등나무도 대나무 밭에 있게 되면 천기로 올라가고 쉽게 말해서 쭉 곧게 올라갈 수 있고 등나무는 감아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온다니까. 천리만 엉덩이에 붙은 벼룩은 천리를 간다. 식사하는 중간에 천리를 갔습니다. 이렇게 천리를 가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천리를 가면 갑자기 여행한 건 좋은데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게 벼룩이 또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내가 살던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결정성을 주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하고 가난한 집 애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잣집 자식들은 자기가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세상이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안 해줘도 주변 환경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유업이 많고 뭐 이래. 그러면 내가 새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물류를 주는 거죠. 오다를 주죠. 그러면 그 몇 바퀴만 돌면 나는 사업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맨바닥에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월급을 만약에 300씩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사람은 부모가 집을 사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월세 속에 살아야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내가 특별히 물려받은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배경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더 양질의 교육을 자기는 받았던 거예요. 어디 시골에서 어디 낙도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자기가 조건을 받은 거죠. 근데 나는 그냥 학교를 다녔지 내가 부모님한테 크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 말은 맞지. 하지만 너는 이미 혜택을 받았지. 그래서 주변 배석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주변에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딱 치고 나갈 시점에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건 뭐 유튜브니까, 대운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같이 오래 살면 대운이 한 번씩은 들어온다? 근데 이제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70의 대운이 들어. 어쩌라고? 김용권 씨, 뭐 아들 낳듯이 뭐 이렇게 되나? 이게 대운인가? 뭐 이런 거?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사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의 대운이 들어. 그럼 상황이 다르죠.
10대에 대운이 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0살부터 10살까지가 대운이야. 엄마 전 많이 빨고 우량아 되겠다. 대운 들어서 쭉쭉 빨궜네.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같으면 사실은 10대 때 대운이 들면 그게 이제 잘 해가지고 결국 좋은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세대고,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30대가 좀 늦춰졌잖아요. 지금 세대 자체가 좀 늦춰졌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5이 넘으면 노처녀라고 불렀었어. 근데 지금은 25세, 25, 27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결혼한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시절이 바뀌었지.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연세 때 20대나 20대 후반쯤에 결혼하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전에 나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얻고 장을 보러 갔는데 내 딸은 지금 그대로 있지. 내 딸은 내 옆에 있지.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주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30대가 어떻게 보면 더 대운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딱 치고 나갈 힘이 있을 때가 필요한데 그때는 운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인생을 저도 살아보면 참 안타까운 게 배석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여러분 바둑 잘 못 두시니까 이렇게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둑을 두면 그게 수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으로 하면 수가 나는데 1, 3, 2로 하면 이게 내가 죽어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 윈도우에 예전에 지뢰찾기 게임 아세요? 지뢰찾기 게임? 별거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었던 거고, 그러고 보면 지뢰 참 많이 찾았네 저도. 근데 큰 걸 하다 보면, 그게 작은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딱 그 전체 판을 깨기 위해서는 한두 번은 진짜 알딸딸한 걸 찍어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딱 이렇게 걸릴 때가 있거든요. 아리까리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때 운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건 실력하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유관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래서 저는 복 있는 게 굉장히 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많이 증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런 걸 증장시켜 줄 수 있는 구조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기도처가 그걸 증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거를 성산이라고, 에너지가 제일 센 데를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 뭐 좋은 도량 이런 거는 규모가 작은 거고, 산 전체가 특구로 묶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국립공원 같은 정도지. 산 전체를 묶어서 국립공원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신라 시대부터 삼산오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오학 중에서 남산은 이제 불교가 거의 다 먹었죠. 그래서 경주 남산 하면 거기 부처님이 많다더라. 안 가보신 분도 저랑 제일 사람들이 답사가려고 원하는 데 중에 하나가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경주 남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왜? 서울 사람들이 경주까지 와가지고 당일로 경주 남산을 구경시켜달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가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불상은 많은데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불상입니다. 오랜 세월 밖에 있다 보니까 코도 마모됐고 어떤 경우는 목도 없고 불쌍합니다. 이런 끝이야. 할 말이 없어. 뭔 말을 얼마나 하겠어. 내용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민중불교의 산실, 그럼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그리고 이제 중앙 오학할 때 중앙, 그러니까 동토암산, 서선도산, 그 다음에 남남산, 북,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중앙에 랑산, 일이랑자를 쓰는 랑산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 신라 사람들은 거기를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정에 나를 묻어줘라고 선덕여왕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
랑산의 꼭대기에 지금도 선덕령 덕만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숭배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산악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이유는 산이 많아서. 그래서 중국만 같아도 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라고 신령한 도량, 신령한 터, 뭐 이런 식 인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중국과 연결돼서 예전에 신라 시대부터 스님들이 뭐 자장률사가 중국에 유학 갔다는 등, 뭐 원광법사가 갔다는 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으면 기운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관상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에 봤어도 아마 이 성격은 이럴 거야. 성격이 좋을 거야. 까칠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저에 대한 선입견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성격이 까칠할 거야. 이렇게. 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제가 붕괴시키기 위해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선입견이고 계속해서 봐오면서 나타났던 거지. 이렇게 좀 덕스럽게 생긴 분은 성격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약간 마른 분은 신경질적일 것 같아.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모 판단인데, 중국에 있는 산도 우리나라 산하고 비슷하면, 생김새가 비슷하면 그 기운이 통해.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기질이야. 쌍둥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산서성 오대산에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산이 있어? 라고 하면서 찾은 데가 평창 오대산. 그래서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성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많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는 데는 생지장보살도량 이래서 연천의 보계산, 보계산 거기 굉장히 거기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멧돼지 잡으러 가서 멧돼지를 활로다가 이렇게 딱, 통일시대 시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쌌대. 그랬더니 멧돼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지장보살, 돌로 된 지장보살상 어깨에 화살이 박혀 있더래. 그래서 내가 멧돼지 사냥하는 거를 이렇게 경계에서 보살이 나타나서 나에게 감화를 주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지장보살 도량으로, 그 불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어깨에 화살 박혔던 불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게 원래는 보계산 석대암에 있던 불상인데 지금은 심원사. 심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원심원사가 원래는 그 자리고, 왜 그러면 불상을 옮겼습니까? 38선으로 갈리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이제 민간인 통제가 좀 풀어진 거고, 예전에는 못 들어가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그 불상을 옮겼죠. 그래서 심원사, 그 지장보살 이렇게 보시면 좀 영험해 보이죠. 뭔가가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어깨에 그거 화살 맞은 거 아직도 남아있나? 그래서 눈으로 그냥 막 또 치 뜨고 봤지. 구멍 있나? 구멍 있나? 어떨 것 같아? 응? 보셨어요? 가서? 근데 없는지 어찌 알아? 아니, 근데 상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박혔으면 구멍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멍은 없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오래돼서 아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화살했는데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아물지. 왜 안 아물어? 그렇게 해서 연천 보계산이 또 하나의 성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성산이 되는 데는 저 장흥에 보림사 있는 청관산, 그 청관사라고 하는, 지금도 절이 있어요. 청관사, 그 천관보살입니다. 천관보살. 청관보살 처음 들어봤죠? 저도 잘 모릅니다. 중국 절강성 쪽에
보계산이 있고 그쪽 신앙이 넘어온 거고, 그렇게 이식시켰던 사람의 주체를 누구로 판단하냐면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추정, 정확하지는 않고 장보고 세력이었을 거다라는 정도를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힘이 강력했을 때, 장보고가 궁복이잖아. 궁복, 이름이 궁복. 좀 약간 떨어지는, 신문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나중에는 왕실과 사돈 맺고 이제 막 치고 들어가려고 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암살당하고, 염장인가? 염장이 염장질러.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몰라요? 그렇다 치고.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식의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무역하던 중국 쪽에 있는 신앙을 이식시켜 온 거 아닌가라는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몰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장흥하면 보림사가 떠오르지 장흥의 청관사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원간석기에 만들어진 금강산 유명하죠. 그 법기보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보살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관세음 보살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남인도가 원조입니다. 그쪽이 원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보타라카산이 그게 이제 지점을 낸 거고, 그 지점의 지점이 우리나라 저 낙산사 홍련암 이런 데가 지점의 지점이에요. 기분 나쁘고 그냥 지점도 아니고 두 단계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지점을 낸 거고, 이 금강산 법기보살 도량은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중국이 원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이 원조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의 문수보살 도량이 중국이 원조입니다. 거기는 중국이 본점입니다. 인도 건데 왜 중국이 본점일까요? 그거는 화엄경에 보살 주처품이라고 하는, 보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보살의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에서 동북쪽으로 문수보살이 사시는 청량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동북쪽이면 중국이 될 수 있겠네. 옛날 중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인도에서 동북쪽이라 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오대산을 청량산으로 해서 문수보살 신앙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보살 주처품에 보면 동북쪽 바다 안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금강산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성의 금강산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섬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섬이 아니고 반도거든요. 반도가 뭔 뜻인지 아세요? 반만섬. 섬 비슷한데 섬은 아니고 대륙이냐? 아니, 대륙하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반만섬이라 해서 반도예요. 반도예요. 근데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보면 우리가 마치 섬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이 인도에서부터 불상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국제 특송으로 보내거든요. 직구로. 그렇게 해서 그게 고성 금강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3불이 들어와서 나오는 게 유점사입니다. 느릅나무절 유점사. 아니, 재밌는 얘기. 그냥 그래를 하고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걸로 다 논문을 썼었던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이제 막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썰이 있고, 실제로 금강산이 유명해진 거는 나중에 진표율살 때 한번 뜨고 신라 하대 때 약간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지금과 같은 금강산의 위상을 가지는 거는 원간석기 초기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보살 신앙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종주국.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뭐가 있냐면 당나라가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로마를 앞지르면서 동아시아가 전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그게 당나라. 당나라가 당시에 진짜 최강이었었어요. 근데 당나라 세계권에서 가장 동쪽에 성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땅을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정동진 되겠습니다. 정동진 그거 저 뭐야 해돋이의 명소 정동진 갑자기 떴거든. 동쪽 끝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지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자장률사에서 평창오대산입니다. 평창오대산. 그리고 원나라 제국이 되면 또 원나라 제국에서 그 요구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야. 동쪽에 뭔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시대적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날름 그 버프를 주워 먹어서 금강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제국에서의 동서의 어떻게 보면 뭐 확립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었고 동쪽을 왜 더 신성시 여기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데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동쪽을 원래 좋아해요.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데라서 사요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죽는다. 그래서 서쪽에 대한 숭배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다 태양, 벼락 이런 거는 옛날에 엄청나게 다 중요한 신앙 대상이에요. 일단 이게 얘네들이 세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금강산 못 갑니다. 아시다시피 뭐 갈 수 있는 금강산 어디냐면 금강산 갈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건봉사. 건봉사.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봉사. 거기가 강원도 삼본사 중에 하나였었고, 그 다음에 금강산 화암사. 화암사. 화엄사 아니고요. 화암사. 화암사. 그 두 군데 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가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현대, 아산 현대 안 통하고도 금강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계산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창 월정사 오대산 오실 수 있고, 오대산에는 월정사하고 상원사가 있고, 그리고 월정사가 천하명당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월정사. 그래서 그 에너지 쭉쭉 빨면 아주 좋죠. 그래서 그 기운을 너무 빨았어 최근에. 지금은 요즘 신도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불교를 주도했던 게 월정사예요. 그래서 종정의 하남 스님, 총무원장의 이종욱 스님, 다 월정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분이 다 월정사 스님이 다 계속하는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기운을 써서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축기하고 있어요. 기운을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걸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월정사 처음 딱 갔을 때, 제가 15년 됐는데 딱 갔을 때 월정이라고 달의 정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전 뭔 뜻인지. 그거는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정이라는 표현이 월정사 말고도 나와요. 그게 경주에서 나오거든요. 일정교, 월정교. 일정교, 월정교 이렇게 해서 태양의 정기, 달의 정기. 태양의 정기는 삼조고, 준호라고 하는 까마귀고요. 달의 정기는 옥토끼입니다. 옥토끼. 예. 옥토끼 아시죠? 방아 찢는 애 있잖아. 열심히 방아 찢는 애. 예. 아휴, 옛날에 그 토끼 노동력까지 그렇게 착취를 해먹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요즘 같으면 민노총에 가입해서 최저임금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물 복지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떡방아 찍고 있고, 떡방아 아니고 단약방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절구 아세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떡절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절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 약절구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떡방아인 줄 알고, 그래서 찰떡 아이스가 나왔었지. 열심히 도끼가 찧어가지고 찰떡 아이스, 찰떡 속에 아이스크림 넣었더니 기가 막혀 이러면서 팔아먹었지. 그리고 태양의 전기보다 달의 전기라는 뜻이 속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기 안에 양기가 있으면 그 양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더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일정교, 월정교 중에서 월정교가 더 큰 달입니다. 다리가 두 다리가 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두 다리예요. 그런데 월정교가 더 커요. 그래서 거기가 딱 보는 순간 이건 명당이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 스님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거는 불교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 이름에 불교적이지 않은 이유가 들어가면 사실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사 이러면 에휴 뭐 그거는 그런갑다 이렇게 보면 보여. 황룡사 이러면 그건 뭐 그런갑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 화엄사 이러면 그 쌀바위 전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쌀 나왔잖아, 그죠? 그죠? 쌀 나왔잖아. 기름도 아니고 쌀 나와봐야 뭘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름바위면 더 좋을 건데, 기름바위 나오면 대단하지. 얼마 뒤에 만수로 온다던데. 그 전에 저거 왔었잖아. 저 누구야? 그 왕자 왔었잖아. 그 누구지? 사우디 왕자 그 이름이 뭐지? 빈살만. 나 그 빈살만 진짜 그거 사진 보고 놀랬는데. 빈살만이 오니까 진짜 삼성, SK 뭐 그런 회장들이 쫙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듣더만. 아이고 참. 저게 자본주의에서 돈의 위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모이기 힘든데. 요즘은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모일걸? 물론 뭐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런 때는 부르면 다 모여야지. 안 모였다가 양정모 회장님이 지금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예전에 국제상사.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일 큰 기업이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썰에 의하면 비행기 시간 연착돼가지고 늦게 갔다가 괘씸죄로 찍혔다는 등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죠. 몰라. 저는 그런 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대단하지. 그 기름 부자들 쌀 나와서, 그러니까 다 그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가 불분명하고 불교적이지 않으면 무언가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모색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교적이지 않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잘 찾잖아. 왜? 우리는 잡지식이기 때문에. 오대산에 신선이 살았어. 우리나라 오대산에.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래서 거기 풍로산도 있고, 풍로산이 단약 만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아마 불교 이전에는 신선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 한무회라고 하는 사람이 단전업하고 그다음에 단약 만드는 데서 여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또 써놨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신선들 이렇게 나오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청학동이 있고, 율곡이 이제 청학산기를 쓰거든요. 청학산을 간 기록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청학산이 있어. 청학산이. 청학동 있는 데는 전부 다 신선하고 관련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청학집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들 사는 데는 청학이 날아다녀요. 푸르낙. 푸르낙. 옛날에 그 학 보면 진짜 웃기지. 학이 10장생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류는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새 키워보셨어요?
새는 번식 속도가 상대적으로 번식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 얘기는 오래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시 주기가 굉장히 길지. 한 10달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것도 되게 느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은 태어나서 한 30분 안쪽에서 지가 뛰어댕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인간은 뭐 하세월이지. 그래서 아기의 최대 무기가 살인 미소잖아. 엄마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면 그걸 다 참는 거지. 야, 그건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살인 미소 하나 장착하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버텨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의가 길고 그 다음에 임신주의가 긴 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새는 사실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를 키워봐서 또 잘 알아요. 근데 왜 학을 십장생이라고 생각했지? 소나무, 그 다음에 뭐 바위, 거북 이런 애들은 그렇고, 사슴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슴도 별 볼 일 없잖아, 사실. 사슴은 이게 왕관같이 이렇게 탁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꽃사슴 이런 계열보다도 술록 생각하시면 돼요. 저 툰드라 쪽에 사는 술록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왕관, 진짜 왕관 같아. 예, 우리 사슴들은 이렇게 빼쭉한 거고 이렇게 풍성한 거 있어. 예, 그래서 뭔가 귀한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고, 학은 사실 개뿌리. 그런데 학의 특징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같은 데다 집을 져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에 걔가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지. 그 자식이 와서 거기다 또 집을 짓고. 근데 사람 눈으로는 그놈인 줄 알지. 그래서 쟤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애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안 죽는갑다. 천년학. 못 들어봤어? 다 들어봤잖아. 학은 뭐 천년을 산다더라. 거북이도 인간보다, 대부분의 거북이의 대다수 종은 인간보다 오래 못 삽니다. 인간이 생물 중에는 식물 이런 애들 빼고 최강급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사는 애들이 있긴 있대. 그게 어디 사는 애들이냐면 심해 바다, 안 그러면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추운데, 그러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뭐 하나. 쉽지. 야, 추운데 이게 지금 반쯤 냉동된 상태에서 500년 가봅시다. 500년 콜? 야, 이게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 신선들 안 죽고 오래 살아요. 대머리에 배 나오고 할 일 없어서 영감, 그런 영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없지. 그러니까 호랩이 둘이서 바둑이나 두고 있고 한수 놓고 100년 이런, 야, 이거 무슨, 이게 지옥이지. 그게 신선 노름. 그게 뭔 놈의 노름이야, 그게.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냉동인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냉동인간들 많이 있잖아. 치명적 병에 걸렸는데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동태에서 생태로 다 되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잘못 건조되면 이제 북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자체가 엄청나게 바뀔 건데, 지금 10년만 깜빵에 갔다 와도 이게 사회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저렇게 갔다 오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뒤에 해동이 돼서 다 병을 치료했어. 어쩔 건데, 그 문화적 개입이라든지 그 기술적 차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 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같이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바둑 두면서 1000년? 근데 학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류는 아무튼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조류에 대한 착각이 몇 가지 있죠. 새 먹듯이 먹는다. 뭐 이렇게 여자들 먹을 때 최고급은 이슬을 먹고 이스코리아들 다 이슬 먹잖아. 여러분 이슬 한번 안 먹어봤어요? 그래 이슬 먹고도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게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슬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 이슬을 먹지. 일반 이슬은 안 먹고 진짜 이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처럼 뭐 조금 먹는다 이러는데 진짜 제가 새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새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류는 날라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걷는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난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는 게 에너지가 훨씬 소모가 강력해요. 그래서 무진장 퍼먹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새인가? 쉽죠. 아니 그거 키워보면 다 알아요. 제 말이 100%.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키우면서 계속 관찰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 앵무새 사가지고 내가 말 가르친다고 계속 했는데 그 자식 집만 다 뜯어놓고 이거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치나 했었더니 말하는 건 구간조. 앵무새는 말. 그러니까 앵무새도 얼마나 답답했는가 싶었을 거야. 저놈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는데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나한테. 야, 나 아니야. 나는 말 못해. 계속 걔는 그렇게 항변했던 거야. 나는 계속 걔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너는 말을 할 수 있어. 따라해봐. 이렇게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걔가 맨날 집을 쥐뜯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무슨 개다 이런 거 고양이 키워도 주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 쇼파 같은 거 막 물어 뜯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 집을 쥐가 뜯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는 말을 못하고. 걔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는 말을 시키는데 걔가 말을 안 따라해서 답답하고. 걔는 야, 나는 원래 말을 못해. 내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걔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걔가 말하는 거 봤어? 이렇게 걔는 말을 했지만 나는 못 알아들었던 거. 너무 슬프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가족 간에 안 일어나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도 이런 소통 불일치가 일어나요. 참 이게 그래서 새는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학에 대한 거는 착각이었다더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이 도교적인 문화가 남은 게 정멸보궁이라는 표현이라더라. 정멸보궁이 조선 후기에 오대산 중대보궁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멸보궁이라는 말이 모든 데로 다 퍼져나가서 지금 개나거리나 다 정멸보궁이라고 쓰는데 무슨 맨 뒤에 공자를 쓰는 거는 그게 도교식 표현이라더라. 삼천궁, 태천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교식 표현이고 불교는 전자를 쓰는 거예요. 대웅전, 그 다음에 지장전, 뭐 관음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를 붙이는 문화가 있고 궁자를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궁자를 붙이면 그건 도교식 문화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멸보궁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도교적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성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너지가 다 강력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버프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버프 아세요? 버프? 게임 같은 거 하면 곱하기 3 능력치가 갑자기 올라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뭐 강력해지는 거지. 초울트라 파워 이러면서 그게 그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소원지 같은 거 태워보셨어요? 소원지? 소원지.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 같은 거 줘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띄우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 저기압 때 태우면 안 돼. 고기압 때 태워야 기분 좋게 올라가지. 저기압 때 태우면 이렇게 손에서 딱 뜨는 순간에 이렇게 굴러가지고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내 소원이 바닥을 구르는구나. 이렇게 돼. 그거 잘 보고 해야 돼. 잘 보고. 고기압 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 그리고 A4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화선지
화선지나 습자지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게 타면서 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이의 무게가 저 열의 무게보다, 열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크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야 기분 좋지. 아니 뭐 가라앉을 수도 있지. 기분 더럽습니다. 방생 갈 때도, 정초에 방생 갈 때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미꾸라지 심장 마사지 하는 거 아세요? 미꾸라지 심장 마사지? 정초에 정월 대보름 안에 방생 가는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미꾸라지가 가면 버스 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좀 따뜻하거든 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짤래짤래 하면서 놀아요. 이게 지들끼리 야 우리 어디 가는가 봐?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뻐꾸기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를 한다고. 그 안에서 파란 통, 빨간 통 안에서 부비부비를 해.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 갑자기 얘를 이렇게 팍 풀어버리잖아? 얼어가지고 애가 이게 심장마비 일으켜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 이렇게. 그나마 좀 떠 있다가 가면 다행인데, 뜬 상태로 계속 하잖아? 풀어주는 사람이 기분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우리도 이렇게 찬물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심장에다가 물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체조 같은 거 좀 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 늘상 배웠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훅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바가지로 퍼서 그 계곡물을 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도를 좀 이렇게 애가 충격을 덜 받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훅 가지. 그렇게 해서 방생하러 왔는데 내 미꾸라지는 갑자기 배영을 하면서 애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야 이게 지금 공덕을 쌓으러 왔는지 살색을 하러 왔는지 이게 참 애매하지. 애매해.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터가 좋으면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마치 고기압에 소원지 띄우듯이, 그래서 에너지들이 쭉쭉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고, 물론 뭐 아주 강력하면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한 실력이 있으면 운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치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맹자에 제가 재밌어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발 만드는 사람이 사람 발을 전체 발 사이즈를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발을 삼태기처럼 크게 이렇게 막 40cm, 50cm짜리 신발을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팔아먹을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만드냐면 230에서 275 정도 사이를 만들어야 돼. 아니,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300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